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입니다. 교사들은 집단으로 동료를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연가를 내고 모이는 공교육 멈춤을 진행합니다. 교육부가 거듭 징계 의지를 밝히면서 교육당국과 교사들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교육 멈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이고요. 등교 분위기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등교길이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학교장 재량 휴업을 결정한 곳은 전국 30개 학교지만 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정상 수업이 안 될 걸로 예상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는 가정 보육을 선택한 학부형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이런 가정통신문 받으신 학부형님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픽 띄워주시죠. 예,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교사들이 오늘 서희초 교사 추모와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입법 촉구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축 수업이나 학급 통합, 학년 통합 운영 등이 될 수 있고 심각하면 학생들을 바로 정문에서 하교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휴가를 내고 가정보육을 택하거나 교권 회복과 공교육 회복 취지에 공감해서 체연학습을 신청하거나 하는 가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학부모들 보시겠습니다. 체험업습 낸 애들이 한 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없대요. 저는 딴 학교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다 쉬고 같이 가서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열악하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업무가 사무적으로 많고 막 이런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정도 단가까지 차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몰랐죠. 사실 이게 예고가 된 다음에 교육부에서 너무 강경하게 입장을 밝혀서 규모가 크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정상 수업이 어려운 학교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주호 부총리가 어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교육 멈춤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먼저 호소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교육부는 구사 공교육 멈춤 움직임이 본격화했을 때부터 이 집단 연가 사용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을 경고했고 재량 휴업에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량 휴업 학교가 이 전국 500개 학교가 넘을 것으로 보였다가 30곳 정도까지 줄어든 건데 교사들의 연가 신청이 잇따라 반려되면서 공교육 멈춤이나 집회 규모 역시 말씀하신 대로 좀 축소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교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연가 대신에 이 당일 병가나 아니면 병 조퇴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해진 건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이 800여 명 이상 긴급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급 교육청에서 긴급 인력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0개 학교가 오늘 휴업을 한 상태고요. 서희초등학교도 오늘 휴업을 했습니다.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서희초는 오늘 휴업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한 추모제를 진행을 합니다. 오전부터 운동장에 헌화와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일찍부터 이 추모객들을 받았고 잠시 뒤인 오후 3시엔 학교 차원의 추모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유가족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는 서울 여의도와 전국 각 교육청 앞에서 교사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 4시 반이면 일반적으로 교원이 정상 근무를 다 끝마친 다음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제 연가나 병가 조퇴 이런 것들을 하고 온 교사들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교대생 등 예비 교원들 그리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회복의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저녁 7시부터는 한국교총과 전국의 교대에서 추모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서희초와 별개로 이제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던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추도식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오늘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 꽤 많은 규모가 모였어요. 오늘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저도 근무였는데 이 집회 인원은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께 토요일도 이제 49제 전에 마지막 집회라서 규모가 클 거로는 예상을 했지만 이미 오전부터 인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니 이미 뭐 국회 앞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교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준비했던 모든 구역이 만석이 되고 자리가 없어서 여의도 공원까지 계속 채워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추산으로는 10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지금 30만 명 안팎이 모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국회 앞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갔다는 거죠? 저희들이? 여의도 공원까지 갔고 여의도 공원도 다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의도 공원에 들어찬 인원은 인원 집계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30만 명 안팎이 모였을 거다 이렇게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집회에 뭐 교사만 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의 교사가 40만 명 안팎인데 거기에 30만 명이 모였다면 네. 이게 여기서 교사 비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교권 회복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교사의 비율이 높고 열망도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징계를 예고한 이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과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집회가 좀 시작될 무렵쯤이 돼봐야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토요일 집회로 이 교사들의 요구나 어떤 호소가 좀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좀 강경한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시에 교육부 기자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관련된 질문이 1시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오늘 공교육 멈춤을 위해 집단 연가와 병가, 이 조퇴한 교원들에 대해서까지 징계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교육계 전체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징계 내용을 별도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수위에 대해서는 대답을 좀 피했는데요. 네.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는 지금 재량 휴업한 학교 명단에 이어서 연가 그리고 병가, 조퇴 사용한 교원 정보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연가와 병가 그리고 조퇴 등을 반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학교장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병가를 내고 집회에 가면 어차피 그 위치 추적으로 다 집회에 간 게 증명이 된다. 나중에 처벌받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가 철회를 요청했다는 교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위치 추적은 엄연히 수사기관의 이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형사고발을 하면 이제 이 연가, 병가, 조퇴 사용 교사들 전부 다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면 네.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의아할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연가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겁니까? 교육부가 이제 아무리 불어 입장을 밝혔더라도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자체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교원의 집단 행동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집회는 안 나간 상태에서 내가 아파서 쉬었다는데 이걸 왜 집단 행동으로 불큰 거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법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갔더라도 나중에 집회에 참여했다면 이 병가 냈다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것 때문에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교원과 별개로 오늘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교육의 방식이라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희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숨진 교사의 학교이기 때문에 급박한 사유에 의한 휴업이 인정된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공교육 멈춤에 동참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될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교육부가 밝힌 입장대로 강경하게 대처를 한다면 이후에 좀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안건으로 제가 이게 공론화된 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만약 정말 교육부가 징계를 하면 이렇게 하자 이런 교육계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는 정말로 현실화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방안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극단적인 것도 있다. 예, 그렇죠. 거죠? 이게 만약에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극단적인 논란일 수 방법이라 있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뭉쳤던 교육계가 징계를 놓고 분열하면서 이 교사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각자 싸움을 벌이고 대립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일단은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교육부가 징계 대상을 골라내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릴 거고 교육청이 그걸 받아들여서 징계를 실제로 그 학교에다 징계를 요청할지도 또 그것도 의문이고 또 징계 절차가 일단 그 학교장들이 또 징계 요청을 받았다고 징계를 할지 네.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 다 싸움이 약간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소송전과 감정 싸움이 불가피한데 이러면 교육개혁 이슈, 지금 모든 교육계가 바라왔던 이 교육개혁 이슈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도 이 상황은 원치 않는 건데 그래서 좀 선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이거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어제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가 호소문의 징계 내용이 늘 이제 징계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이 좀 빠졌고 예. 또 오늘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징계 여부는 영가, 병가, 사용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 학생 수업권이 얼마나 침해됐느냐를 같이 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또 같은 데서 뭐라고 했냐면 병합 수업이나 단체 수업도 정상 수업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학교장들이 정상 수업이 안 되니까 이 통합 수업 하겠다, 학년별 혹은 학급별 통합 수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교육부가 지금 이거를 정상 수업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학생이 병합 수업을 받았더라도 수업권을 정상 수업으로 보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 그러면 징계의 어떤 고려를 할 때도 참작할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부는 일단 오늘 집회 참석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되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 열어놓은 것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김연아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